당신이 모든 걸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을 구하러 온 건 누구였나요? 50대 후반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하게 된 한 여자. 그녀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앙상하게 마른 흰색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게 역시 버려지고 굶주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존재였죠. 두 상처 입은 영혼은 처음엔 서로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장마철 죽어가는 개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두 존재의 기적 같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영혼이 서로를 살리고 함께 일어서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간 실화입니다. 오늘은 서로를 구원한 한 여자와 진돗개의 감동적인 여정을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모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아파트 32층 전망 좋은 거실에서 한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선. 그녀는 58세였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이 그녀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가슴을 채웠죠.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모든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까?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에서 자랐죠. 부모님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지만 동시에 과보호했습니다. 미선아, 밖은 위험해. 집에서 책이나 읽어라. 미선아,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 그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을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이 말이죠. 그렇게 자란 그녀는 지극히 얌전하고 순종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대학은 부모님이 정해준 곳으로 갔고 전공도 부모님 뜻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7세에 그녀는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명문대를 나온 사업가 지망생이었죠. 부모님은 만족했고 그녀도 이게 행복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바빴지만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녀는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완벽한 사모님이 되어야지.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엄마가 될 자격이 없나 봐. 시댁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명절 때마다 그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남편도 점점 변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 나 약속 있어.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그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45세 때였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알약들을 삼켰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헬스장 가고 친구들과 점심 먹고 집에 돌아와 드라마 보고 남편 퇴근 기다리기.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언제 만나? 낯선 여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손이 떨렸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럴 리 없어, 착각이겠지.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 개월치의 대화 내용.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자들과의 대화가 있었죠.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했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30년을 함께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잖아. 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남편을 마주 앉히고 말했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 만나고 있죠?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어차피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말에 그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는 차가운 인정. 이미 끝났다는 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몇 년 됐어. 정확히는 기억 안 나.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몇 년? 그동안 나는 바보처럼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남편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변호사 선임해. 이혼 과정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혼이 확정된 날 그녀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뭐지? 누구지? 그녀에게 남은 건 위자료로 받은 돈과 가구 몇 개, 그리고 깊어진 우울증 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기에 나가야 했죠.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두 결혼한 친구들이었고 그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피하는 듯 했습니다. 불쌍한 미선이. 그런 시선이 싫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야겠어.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그녀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경북의 한 시골 마을. 그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살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이 있었던 그곳, 유일하게 평화로웠던 기억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그 마을의 집들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매물이 하나 있었죠. 낡은 단독주택이었지만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그녀는 사진만 보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짐을 싸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30년의 삶이 몇 개의 박스에 담겼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였구나. 그녀는 텅 빈 아파트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 트럭을 따라 경북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이 멀어지자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 거기 가면 조금은 나아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을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집은 사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마룻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해. 짐을 푸는 것도 지쳐서 그녀는 간단히 이불만 깔고 누웠습니다. 시골의 밤은 서울과 달리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저 소리는 뭐지? 바람 소리, 벌레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 입구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흰색 진돗개였습니다. 하지만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였죠. 그래도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 새로운 사람인가? 냄새가 다르네. 슬픈 냄새가 나처럼 상처받은 냄새. 주인이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을까? 할아버지는 왜 안 돌아오시는 걸까? 여기서 기다리면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으악,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개를 무서워했던 그녀에게 진돗개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개는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일어서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누워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리 가. 쉬쉬. 그녀는 손을 흔들며 개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만 돌렸을 뿐이죠. 가라고 하네. 다들 그랬어. 마을 사람들도 날 쫓아냈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날 오후 그녀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도 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세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왜 저개는 계속 저기 있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개는 그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가끔 그녀가 나갈 때 고개를 들어 바라볼 뿐.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새로 오셨어요? 그 집게 때문에 불편하시제? 저개가 왜 계속 저기 있는 건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개 말이제 원래 여기 살던 박 노인개였는데 박 노인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와서 장례 치르고 갔는데 걔는 그냥 두고 갔제. 저 개가 그때부터 저기서 주인 기다리고 있는 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저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마을 사람들이 밥도 좀 줬는데 별로 안 먹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누워서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불쌍하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개의 모습. 저개도 나처럼 버려진 거네.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 우린 비슷한가 봐.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처음으로 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개야 배고프지? 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네. 목소리가 따뜻하다. 할아버지 목소리처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 그녀는 집에서 밥을 가져와 개 앞에 놓았습니다. 개는 밥을 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개를 집 안으로 들이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외로운데 저게도 외로운 거겠지. 그녀는 밥을 주면서 가끔 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잘 먹어. 이 사람 매일 밥을 주는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냄새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 6월 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개를 바라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까? 아니야. 큰 개는 무서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개가 비를 맞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여기 있어. 조금이라도 나을 거야. 우산을 나한테 씌워줬어. 할아버지 이후로 처음이야.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봐. 사흘째 되던 날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쳤죠.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이상한 예감에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개가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야? 개야. 개는 그 자리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개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체온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죽으면 안 된다고. 자신이 구해야 한다고. 내가 살려야 해. 내가 할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개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누가 나를 안고 있어. 따뜻해. 이 느낌 할아버지가 날 안아줄 때처럼 따뜻해. 난 죽는 건가? 할아버지한테 가는 건가? 동물병원? 동물병원이 어디 있지? 그녀는 당황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40분 걸리는 읍내에 있지. 택시 좀 불러주세요. 할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 비 오는 날 시골 마을. 택시가 오기까지 3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30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개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개의 몸을 닦아주고 담요로 감싸줬습니다. 제발 죽지 마. 버티라고. 조금만 버텨. 그녀는 개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처럼 포기하지 마. 이 목소리 울고 있어.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오랜만이다. 누군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조금만 더 버텨볼까? 마침내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개를 안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택시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옷이 왜 이래요? 그리고 그 개는 빨리요. 죽을 것 같아요. 4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개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숨 쉬고 있어. 괜찮아. 곧 도착해. 개는 그녀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버텨줘. 드디어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개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빨리 좀 봐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수의사가 즉시 개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을까? 집안으로 들였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해졌는지를.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걱정한 게 언제였지? 이 개가 날 변화시키고 있어. 1시간 30분 후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폐렴 초기 증세가 있어요. 며칠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최소 12살, 어쩌면 13살도 됐을 것 같습니다. 12살 그렇게 많이 늙었어요? 네, 사람으로 치면 80대 후반 노인이죠. 앞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수의사가 물었습니다. 주인이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 네, 이제는 제가 주인이에요. 제 개예요. 개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택시를 타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왕복 16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녀는 개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백구야. 내 이름은 백구야. 흰개니까 백구 예쁜 이름이지? 백군의 이름이 백굴의 할아버지는 날 돌이라고 불렀는데 백구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내 새 주인인가 봐. 며칠이 지나자 백구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꼬리도 살짝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보면 귀를 세우기도 했죠. 일주일 후 백구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검진 받으러 오셔야 해요. 약도 꾸준히 먹여야 하고요. 그녀는 백구를 택시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백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제 넌 여기서 살아내 가족이야. 백구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백구도 거리를 두는 듯 했죠. 큰 개와 같이 사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인터넷으로 진돗개 키우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밤새 공부했죠. 새 집 따뜻하고 포근해 할아버지 집보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줘. 밥도 제때 주고 물도 갈아주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백구가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화장실에 가도 부엌에 가도 백구가 따라왔죠. 처음엔 놀랐지만 그녀는 곧 이 상황이 싫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롭지 않네. 오랜만이야. 이런 기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백구를 위해 쿠션을 사주고 좋은 사료를 사고 간식도 챙겼습니다.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죠. 2주 후 백구의 정기 검진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또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말했습니다. 개 태우는 건 추가 요금 내셔야 해요. 왕복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40만 원, 1년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운전을 배워야 할까 하지만 내 나이에 평생 운전 안 했는데. 백구가 그녀 옆에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래, 백구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해야 해.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운전학원에 전화했습니다. 저기 등록하고 싶은데요. 58세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학원에 갔을 때 그녀보다 나이 많은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죠.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첫 수업 날 그녀는 교습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발음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고 다리는 굳었습니다. 차가 앞으로 조금 나가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멈춰요. 무서워요. 강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운전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백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백구야, 엄마가 운전 배우고 있어. 너 데리고 여기저기 가려면 배워야 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매일 피곤해 보이지만 나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해줘. 고마워.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차가 움직여도 비명을 지르지 않게 되었고 핸들을 잡는 손도 덜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격려를 해본 게 언제였던가. 오랜만이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 시험이었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실기였습니다. 실기 연습 기간 그녀는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후진을 못하고 주차를 못하고 차선을 밟고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보다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요?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힘을 얻었습니다. 첫 실기 시험에서 그녀는 떨어졌습니다. 주차에서 실수했던 겁니다. 차에서 내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오래된 자책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 백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가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었나? 내가 위로해줘야지. 백구는 그녀에게 다가가 머리를 그녀 무릎에 기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백구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 2주 후 그녀는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엔 덜 떨렸고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합격이세요. 시험관의 말에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합격했어요? 네, 축하합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죠. 해냈어. 내가 해냈어. 58년 인생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첫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녀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어디든 갈 수 있어.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 오랜만에 보는 이런 미소 나도 기뻐, 엄마. 정말 축하해. 그녀는 중고차 매장에 갔습니다. 크지 않은 소형차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차였습니다. 차를 인도받는 날,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 첫 운전 목적지는 당연히 동물병원이었습니다. 백구의 정기 검진 날이었죠. 백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40분 거리를 안전하게 운전해서 도착했습니다. 수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백구 때문에 배웠어요. 이 아이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병원을 다녀온 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른 곳도 가볼까? 백구한테 예쁜 풍경도 보여주고 싶어.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으로 근처 여행지를 검색했습니다. 호수, 바다, 산.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어디부터 갈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그녀는 기대감을 읽었습니다. 첫 여행지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호수였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한 곳이었죠. 운전하면서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니. 조수석의 백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가 바람에 날리고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죠. 바람이 시원해. 이 냄새들 처음 맡아보는 냄새들이야. 나무 냄새, 풀 냄새, 물 냄새 행복해. 정말 행복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구를 데리고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백구는 비록 느리게 걸었지만 꼬리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호수를 바라보기도 했죠. 그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 벤치에 앉아 그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예쁘지? 우리 자주 오자. 백구가 그녀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누군가를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이 마음. 아이가 없어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백구를 만나 처음으로 알게 된 모성애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줘서. 백구는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또 울고 있어.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닌 것 같아. 따뜻한 눈물. 나도 고마워, 엄마. 나를 살려줘서. 그 후로 한 달에 2번씩 그녀와 백구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2번째 여행지는 바다였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해변이었죠. 백구는 생전 처음 바다를 봤습니다. 이게 바다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바다. 이렇게 넓고 푸르고 소리가 크구나. 신기해, 정말 신기해. 백구는 파도를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을 핥아봤죠. 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크게 웃어봤던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래사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백구는 느렸지만 행복해 보였고 그녀 역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3번째 여행지는 산이었습니다. 높지 않은 야트막한 산, 백구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코스였죠. 산길을 오르면서 그녀는 숨이 찼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체력이 이렇게 약했나? 하지만 백구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천천히 올랐습니다. 백구도 가끔 멈춰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괜찮아, 천천히 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니. 그녀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운전도 배우고 산도 오르고 여행도 다니는 자신이 말이죠.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죠.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진돗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치유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군요. 약을 조금 줄여볼까요? 처음으로 약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나아지고 있어. 정말로 나아지고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말투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미선 씨 요새 정말 좋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백구 덕분이에요. 백구도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앙상한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한 체중을 되찾았습니다. 털도 윤기가 흘렀죠. 나도 행복해. 할아버지를 잃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들은 계속 여행을 다녔습니다. 강원도의 산길, 전라도의 들판, 충청도의 호수, 대한민국 곳곳을 누볐습니다. 차 안에서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간식을 먹고, 함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녀는 백구와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었습니다. 벽에는 그들의 여행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수 앞의 백구, 바다에서의 백구, 산 정상의 백구.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도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백구와 산책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에서 놀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 작은 것들.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어.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백구를 안고 말했습니다. 백구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와 백구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했습니다. 매일이 감사했고 매 순간이 소중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백구를 위해 난로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통 전화를 하고 왔으니까요. 누구지? 문을 열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 전 남편이 서 있었던 겁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옛 상처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취한 듯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했죠. 미선아 아니 미선 씨. 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 사람 냄새가 이상해. 술 냄새. 그리고 위험한 냄새. 엄마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해. 백구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편을 경계했죠.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할 이야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그가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안 할래?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공격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백구의 으르렁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들어봐. 미선아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그 여자랑은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농담하세요? 당신이 날 어떻게 했는데? 30년을 배신하고 날 버렸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돌아와줘. 남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여자랑 끝났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줬죠. 사실은 그 여자가 날 차버렸어. 다른 남자 생겼대.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차여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버림받아서 나한테 온 거예요?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너도 혼자잖아. 나 없으면 뭐 할 수 있어? 운전이나 겨우 배웠다며. 그게 뭐가 대단해? 남편의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날 조사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더라고. 진돗개나 키우면서 시골에서 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진 거야? 혼자 사는 게 뭐가 좋다고? 예전에 그녀였다면 울면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당신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혼자서도 운전하고 여행 가고 웃을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강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강해졌어? 웃기지 마. 너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 엄마를 해치려 해. 내가 지켜야 해.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 순간 백구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무섭게 짖으며 남편의 다리를 물려고 했습니다. 이게가 남편은 발로 백구를 걷어찼습니다. 힘껏 백구는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구야,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평생 참고 삼키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폭발한 겁니다. 당신이 뭔데 함부로 그래. 당신이 뭔데. 그녀는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큰 힘이었습니다. 내 개를 건드리지 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 그녀는 계속 남편을 밀었습니다.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그녀는 처음 봤으니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던 여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 진짜 달라졌구나. 알았어, 간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남편은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즉시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백구는 바닥에 누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만지자 움찔했습니다. 다친 게 분명했습니다. 안 돼, 백구야, 버텨. 엄마가 있어. 곧 병원 갈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파. 많이 아파하지만 괜찮아. 엄마를 지켰으니까, 엄마를 보호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녀는 백구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버텨. 백구야, 제발 버텨줘. 너 없이는 안 돼. 나한테는 내가 전부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운전했습니다. 밤 10시 그녀는 동물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의사에게 백구를 건네며 울먹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수의사는 즉시 백구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남편을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백구가 다친 건 다 내 탓이야. 자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백구는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갈비뼈에 타박상이 있고 충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 3일 입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는 백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입원실에 누워있는 백구는 그녀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걱정했어? 미안해. 하지만 나는 괜찮아. 엄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백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다시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게. 그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나를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널 지킬게 약속해. 백구는 3일간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백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여행 계획을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으면 제주도 가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매일 와서 이야기해줘. 빨리 나아야겠어. 엄마와 다시 여행 가고 싶어. 사흘 후 백구는 퇴원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조금 불편했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못하게.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남편이 만졌던 모든 곳을 청소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백구야. 그녀는 강해져 있었습니다. 2주 후 백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꼬리를 흔들고 산책을 하고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들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백구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그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야. 할아버지, 나 이제 괜찮아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다시 정신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을 완전히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완전히요? 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랑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게 저를 치유했어요. 이제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백구와 산책하며 시작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백구 덕분이었죠. 미선 씨, 백구 진짜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제 자랑이에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있었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백구야,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들이 너무 많아. 용기, 사랑, 희망. 모두 내가 준 선물이야. 남편이 찾아온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와 백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걸음은 더 느려졌지만 여전히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말이죠. 가끔 옛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선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렇지? 나도 느껴. 이제 나는 나로서 살고 있어. 누군가의 아내도 딸도 아닌 나 자신으로. 하지만 백구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하자.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백구야. 너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 나도 사랑해. 엄마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나한테 새로운 삶을 줘서 고마워. 어느 여름날 그들은 다시 호수로 갔습니다. 처음 함께 여행 갔던 그 호수였습니다. 호숫가에 앉아 그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야, 기억나?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백구는 그녀의 손재시도 보계속을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 하지만 넌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너를 돌보면서 나도 치유됐어. 너를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배웠어. 고마워, 백구야. 나도 고마워, 엄마. 할아버지를 잃고 죽고 싶었던 나를 살려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줘서 후회 없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호수는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그 풍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내가 허락하는 한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백구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영혼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함께합니다.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존재가 찾아와 모든 것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김미선 씨에게 백구가 그랬듯이, 백구에게 김미선 씨가 그랬듯이, 그들은 서로를 구원했고 서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두 영혼이 만나 함께 치유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찾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들은 함께 웃고 있을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 영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희망이 되었기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있는 분들께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